안녕하세요 여러분, 몸마음TV입니다. 네, 몸마음TV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곳이죠. 저는 몸마음 강사 줄리입니다. 그리고 대체의학하는 예술가입니다. 네, 미생물들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미생물들도 정말 다 살아서 존재하는 생명인데 실제로 우리의 체세포들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네, 그게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생명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건지, 면역력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글리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 활동 그 자체가 글리코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예전에 1년 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아마 새로운 내용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새로운 내용인데 정말 우리 생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들으시게 될 거예요.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책과 강연들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능의학병원을 하시는 김경수 원장님, 어호용 원장님,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양학 박사인 조금호 박사님, 그리고 이 책을 쓰신 종편에도 많이 나오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서재걸 대한자연치료의학회 회장이신 서재걸 원장님 강의를 참고했고, 그리고 이 책을 참고했고, 그리고 여기 MD 저널이라는 메디컬 닥터, 의사들이 보는 잡지예요. 이 책을 구독하고, 그리고 테드 강연 같은 유명한 강연들을 유튜브로 보면서 제가 2년 동안 공부한 인간의 생명력과 면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짧게 정리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이고 꼭 알아야 되는 상식이 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닐 거예요. 살아서 숨을 쉬어도 외부의 자극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깜깜한 세상이겠죠? 아마 아무 생각도 떠오를 수가 없을 거예요. 외부 자극이 없으니까. 그쵸? 그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살아있다라는 거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네. 외부와 소통하고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서 활동을 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 몸 안에 세포들도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세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얘기하는 자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명령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봤더니 세포들도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화를 하면서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삶을 살듯이 세포들도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적인 신경계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가 자기가 소화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소화하는 역할을 하겠어요? 어떻게 심장이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어요? 그 위장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이 세포들이 세포끼리 다 대화를 하면서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세포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세포 사진을 보면 세포가 이렇게 빼곡하게 털로 감싸져 있어요. 세포는 바로 이 털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세포가 대화하는 사진이래요.
이렇게 세포가 붙어서 서로 이 세포의 선모를 통해서 서로 그 곤충의 더듬이처럼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이 세포의 선모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선모라고도 불리고 당 구조물이 사슬 모양으로 엮여 있다고 해서 일본식으로는 당사슬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글리코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당사슬이 8가지 면역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리코, 글리칸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세포 표면에 이 선모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은 다 살아있어요. 살아서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은 영상에서 독소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우리 그 독소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우리 세포를 공격을 하거든요. 세포 안에서 이제 영양물을 빼먹으려고 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독소나 바이러스를 감지한 세포가 면역 시스템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포의 선모를 통해서 독소를 감지하고 면역 시스템, 백혈구들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백혈구들이 막 달려와서 이 독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먹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Neutrophils are white blood cells that hunt and kill bacteria. In this spread, a neutrophil is seen in the midst of red blood cells. A Staphylococcus aureus bacterium has been added. The bacterium releases a chemoattractant that is sensed by the neutrophil. The neutrophil becomes polarized and starts chasing the bacterium. The bacterium, bounced around by thermal energy, moves in a random path, seeming to avoid its predator. Eventually, the neutrophil catches up with the bacterium and engulfs it by phagocytosis. 네,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독소가 들어왔는지 세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선모를 통해서 선모로 파악을 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면역 세포를 부르는 것도 이 세포의 선모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서 부릅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네, 세포의 선모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서 백혈구가 달려오고, 백혈구가 또 이 독소를 촉수로 이 세포의 선모, 백혈구 세포에도 선모가 달려 있어요. 그 선모를 통해서 계속 쫓아가서 결국은 잡아먹죠. 이런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세포가 건강해야겠죠. 세포들이 이런 역할들을 똑똑하게 잘하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독소들은 우리 몸에는 독소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계속 들어오죠. 숨 쉬는 공기를 통해서 미세먼지, 중금속 이런 것들 다 들어오고, 우리가 씻고 바르고 만지고 하는 샴푸, 치약, 화장품, 계변 활성제들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서도 MSG라던가 GMO라던가 안 좋은 독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따뜻한 커피 마실 때 표면에 코팅된 거, 뭐 캔 같은 거에 코팅된 거, 이런 게 다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환경 호르몬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플라스틱 화학 물질인데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걔가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 인척하면서 호르몬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호르몬이 역할을 못하게끔 만들거든요. 이런 무시무시한 독소들이 우리 몸 안에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오잖아요. 이 독소들이 잘 처리가 되면,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잘 처리가 되면 우리가 건강한데, 이 독소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독소들이 세포를 공격하고 그곳에서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선모가
세포 하나당 10만 개의 털이 빼곡하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세포끼리 통신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 현대인들은 이 털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세포 하나당 3, 4만 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는 100조 개 정도, 30조개에서 100조개 사이에 세포가 존재한대요. 그럼 하나당 50% 이하로 세포의 선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몸 전체로 보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독소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은 그걸 충분히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성 염증 상태, 만성 피로 상태, 네, 이런 많은 만성 대사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 세포의 선모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차가워지거나, 그러니까 차가운 음료수 마실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때, 이럴 때 세포의 선모가 짧아져요. 싹 쓸려 나가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독소가 많은 음식 같은 것들 먹으면 독소가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이 세포의 선모가 또 감당을 못하고 싹 쓸려 나갑니다. 이 세포의 선모를 구성하는 이 글리코 영양소, 면역 탄수화물은 유사 항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달라붙어서 독소를 같이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독소를 해결하느라고. 그리고 스트레스, 차가운 거, 그리고 패스트푸드, 또 약, 예, 약도 화학적인 케미컬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성분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또 이 방사슬이 또 줄어듭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세포의 당사슬이라고 하는 이 면역력을 관장하는 기관이 점점 탈락이 되고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면역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세포 하나당 세포의 선모 숫자가 10,000개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 상태, 그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 상태, 네, 그런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해봤더니 세포 하나당 표면에 붙어 있는 세포의 선모가 10,000개도 안 되더라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 거예요. 세포를 보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끼리 대화가 안 되니까. 10만 개의 빼곡한 털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대화가 잘 되고 대사가 너무 잘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고, 10,000개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면 완전 세포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독소가 들어와도 이게 파악도 잘 안 되고 세포를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에 공격도 너무 잘 당하고, 면역 세포를 가동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고, 가동을 시켜도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이상하게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게 질병을 퇴치할 수 없는, 질병이 내 몸 안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증식하게 되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히 우리 몸 안에서 질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고,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입니다. 대증요법을 하죠. 현대의학은 약물과 수술로 대증요법을 하는데요. 병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온 사고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세포가 건강해지지 않으면서 세포끼리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런데 독소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세포가 공격을 당하면서 일어나는 증상이 바로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질병을 눈에서 나오는 것과 위에서 나오는 것과 무릎에서 나오는 게 그 원인이 다를까요? 네, 그 원인은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내 세포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이 질병이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은 같습니다. 그게 눈에서 나왔고, 뭐 배 위장에서 나왔고, 무릎에서 나왔을 뿐이지, 질병은 과면역
저면역, 그리고 세포통신 오류, 이 세 가지로 모든 질병이 다 설명이 되고 근본 원인이 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서 염증이 나서 안과를 계속 다녀도 그때 잠깐 이 눈에 염증이 잡혔을 뿐이지, 염증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혹은 다른 데서 또 나오고, 눈에 염증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른 데는 멀쩡하고 건강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데도 염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만성 염증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근본 원인에는 아까 얘기했던 세포통신 오류가 있는데, 그 세포통신 오류라는 걸 우리는 이제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면역이 떨어졌다, 면역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단순히 한 기관에, 눈이면 눈, 뭐 위장이면 위장, 하나의 기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내 몸 전체에 있는 세포 표면에 글리코 영양소가 얼마나 붙어 있느냐, 이 세포의 선모가 얼마나 건강하게 붙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서 얼마나 많이 약해졌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건강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위에만 나타난 질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인 면역이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또 다른 데로 또 같은 부위에서 더 크게 심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면역이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면역은 뭐냐면요. 아까 보셨듯이 세포가 독소를 발견을 하면, 세포가 독소의 공격을 받으면 면역세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와서 처리를 하는데요. 면역세포는 우리 몸 안에 한정되어 있죠. 정해진 숫자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독소가 하나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면역세포가 다 거기로 오진 않죠. 처음 발견한 세포가 이 면역세포 가동도 효율적으로 일어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발견한 세포가 독소가 여기에 2마리가 와 있어. 그러니까 2마리를 처리할 만큼 백혈구가 와서 빨리 처리 좀 해줘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정확한 신호를 받은 면역세포는 얘를 딱 와가지고 2마리를 딱 처리하겠죠. 그런데 세포의 선모가 많이 떨어져 나간 이제 현대인들, 예,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독소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세포의 선모가 많이 짧아져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2마리인지 10마리인지 1마리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5마리의 독소가 들어와 있는데 1마리만 들어왔어 라고 신호를 잘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1마리를 처리할 만큼의 백혈구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1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전쟁을 하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우리의 면역이 계속 지는 거예요. 신호를 잘못 받고 너무 조그맣죠. 그래서 싸워도 계속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면역이에요. 대표적인 게 감기인데요. 예전에 건강했을 때는 감기에 잘 안 걸렸죠. 1차적으로 안 걸렸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글리코가 유사 항체 작용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글리코가 내 몸 안에 많으면 다 바이러스에 달라붙어서 걔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세포가 공격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이 떨어져서 글리코가 많이 부족하면 일단 세포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한테 신호를 보내서 면역이 왔을 때 제대로 오면은 뭐 하루 이틀 앓다가 낫죠. 그런데 내가 신호를 잘못 보낸 거예요. 나의 세포가. 그러니까 계속 이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옛날엔 하루 이틀 앓다가 나았는데 이제 일주일 앓아도 안 나. 2주일 앓아야 겨우 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면역입니다. 저면역의 대표적인 예가 감기고요. 뭐 바이러스성 노로바이러스라던가 장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죠. 옛날에는 장염에 안 걸렸는데 진짜 면역이 나빠지니까 장염이나 이런 게 너무 잘 걸리더라고요. 대표적인 건 그런 거고, 거기에서 더 심해져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의 선모가 10,000개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더 큰 질병, 우리가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큰 질병에
앓게 되는데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게 대표적인 저면역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면역이 심해지면 그 다음에 과면역이 오게 돼요. 과면역은 뭐냐면요, 세포가 통신이 잘 안 돼서 오류가 생기는데, 반대로 아까는 독소가 10마리가 들어왔는데 1마리 들어왔어 라고 잘못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1마리가 들어왔어요. 1마리가 들어왔는데 호들갑을 떠는 거야, 내 세포가. 지금 여기 독소가 100마리 들어왔단 말이야. 빨리 와가지고 얘네 좀 다 처리해.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통신 오류죠. 그래서 1마리 이렇게 와가지고 슝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데 군대가 오는 거예요. 이 백혈구 군대가 와가지고 막 미사일 쏘고 막 대포 쏘고 그 일대를 다 쑥대밭을 만드는 게 바로 과면역입니다. 나의 세포가 나의 세포를 다 공격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해버리는 게 과면역,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불러요. 자가면역질환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현대에. 저도 예전에 자가면역질환을 심하게 앓았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자가면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면역이 오다가 과면역이 온다고 했죠. 과면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 몸 안에 면역은 한정돼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정된 면역 중에 과하게 면역이 집중돼서 거기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겠죠. 다른 지역은 오히려 저면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과면역의 특징은 저면역하고 같이 와요. 과면역, 자가면역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두 가지 정도는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면역인 감기도 잘 걸린다는 거예요. 장염도 잘 걸리고. 그래서 과면역은 우리의 한정된 면역이 한 곳에 집중됐기 때문에 저면역도 당연히 같이 온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잘 감염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과면역을 현대의학에서 대증요법으로는 어떻게 처치를 하냐면, 면역 오류잖아요. 세포 통신 오류고 면역에 대한 통신 오류인데, 여기 과면역 됐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면역 억제제를 써버려요. 면역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역 억제제가 거기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면역이 과하게 높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과하게 거기에만 집중돼 있고 딴 데는 저면역이 된 게 문제잖아요. 근데 면역 억제제를 써버리면 전체적으로 면역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저면역에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사실 면역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면역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아닌 전체적으로 면역을 못 쓰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특정 자가면역 질환인 그 특정 질병에는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면역에 대한 밸런스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면역 자체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자가면역 질환 앓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면역 억제제를 썼을 때 잠깐은 좀 편해지는 걸 느끼지만 바로 다시 조금 지나면 더 극심해지고 더 증상이 심해져서 더 약을 늘려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원인을 잡으려면 면역이 그 세포를 건강하게 해줘서 대화를 잘 할 수 있게끔, 세포끼리 대화를 잘해서 면역을 조절할 수 있게끔, 나의 항상성에 의해서, 생명력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과면역, 저면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희귀난치병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사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학계에서는. 근데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이미 다 원인이 밝혀졌죠. 세포통신 오류. 세포통신 오류예요. 그래서 선천성 당화결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천성 당화결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몸 안에 세포의 선모나
글리코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세포의 면역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포끼리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맡은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맡은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원인 불명의 희귀난치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원인 불명이 아니라 생명공학 글리코 탄수화물 분야에서는 이미 원인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겪는 증상들은 통증, 염증, 가려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발열. 예, 이 정도가 우리가 흔히 겪는 증상이죠. 감기에 걸리면 막 열이 나잖아요. 고열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염증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면역 작용이에요. 이것들 자체가 병이 아니고요. 이것들은 면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백혈구들이 가서 걔네들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열이 납니다. 예, 그게 바로 면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면역 반응의 증거고요. 백혈구랑 막 이렇게 그 바이러스들의 사체가 나오는 게 바로 염증이죠. 고름이고 염증이고, 네, 이것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려움증도 마찬가지예요. 가려움증도 왜 가렵게 만드냐면 면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이 열도 힘이 있어야 내는 거잖아요. 면역도 세포가 똑똑하고 건강해야 일어나는 건데 싸우고는 있는데 바이러스 독소들이랑 싸우고는 있는데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열을 좀 내주면 내가 이 몸의 주인인 내가 움직여서 열을 좀 내주면 거기에 면역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 좀 도와줘.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 독소랑. 그러니까 네가 긁어서 열 좀 내봐. 내가 좀 활발하게 좀 독소를 내보내 볼게. 나를 좀 도와라, 긁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려울 때 차갑게 하면 안 돼요. 차갑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뜨겁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지 빨리 면역이 활발해져서 빨리 그 독소나 바이러스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이유들이에요. 면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통증도 그 부위에 면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면역이 빨리 이겨서 전쟁이 빨리 끝나서 가려움, 통증, 뭐 발열, 고름, 뭐 기침 이런 것들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면역이 아무리 가서 싸워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포가 약하기 때문에 면역이 독소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독소에 비해서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증요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나오는 고름, 그렇게 발생하는 열, 그렇게 발생하는 통증 이것들을 잡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데 이것도 면역이고 면역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 열을 내는 건데 해열제를 써버리니까 열을 내려버리잖아요. 물론 너무 심하게 고열이 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열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무조건 대증요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질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병원을 가면 7일, 병원을 안 가면 일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국은 독소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되는 건 나의 면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증요법을 쓴다는 것은 그 증상을 완화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면역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아니어서 그 안에서 무너진 면역은 점점 더 큰 병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 같은 것들로 염증을 잡아도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그런 염증은 잡을 수 있지만 염증을 잡는다는 의미 자체가 면역을 하고 있는
면역 세포들까지 다 죽이는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예, 면역 시스템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증상, 일시적인 그 증상 완화에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고, 예, 어떤 약들은 뇌를 속이죠. 거기에 독소가 없으니까 면역 반응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약은 드럭 먹어라는 검색어를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은 지금 당장의 통증은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복용하시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드럭 먹어라고 우리 몸에 오히려 좋은 필수 영양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도 해요, 약은.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게 반드시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력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잖아요. 생명력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세포끼리 대화가 잘 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연 치유력, 생명력을 높여서 우리의 건강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세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